예, 오늘 3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연결합니다. 새 정부의 첫 인사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대탕평, 통합의 상징성도 함께 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국 현안이 많고 또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나눠볼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결합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취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짧게라도 한 말씀 좀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떠셨습니까? 예, 참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예,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어서 저간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온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현장, 예를 들면 AI 때는 제주도와 전라북도, 또 예, 가뭄 때는 충남, 전남, 그리고 또 지금 시도지사들을 계속 현장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 문제, 4대강 보해 개방 문제 때는 대구에 가서 정수장과 취수장을 현장에서 본 적도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만만치 않은 한 달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달째 맞는 간담회에서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닥쳐올 것 같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앞으로 큰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면 신고리 5, 6호기라든가 예, 사드 배치라든가 또 제주도 강정마을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또 그 해결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문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추경하고 정보조직법 통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현재 그 인사 문제와 연동이 되면서 좀 추경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여야가 심의 일정에 합의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예, 추경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애결위 심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추경과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하고 그 나머지 그 외의 다른 정당들은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결위의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 임하는 자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친다면 예결위 또한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 미니멈 최소한도의 기대이고요. 예, 또 좀 더 논의해서 노력해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쯤에는 예. 어떻게든 애결위의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야당의 카운터파트는 여당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취임 당시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막걸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총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네, 네. 야당 정치인들하고도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지도부를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목요일이든가 예, 모셔서 막걸리를 한잔 했고요. 내일 밤에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모실 예정으로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도 이달 말쯤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 총리 공간이 생긴 일에 아마도 주된 주류가 막걸리가 되고 예. 주된 메뉴가 김치찌개가 되는 이런 일은 아마도 처음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김치찌개 안주에 막걸리로 소통하시면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여야 간의 급속히 관계가 냉각된 데는 역시 이 인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고요. 야당 측에서는 이 인사를 놓고 너무 코드 인사하고 캠프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코드라고 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도 보기 나름인데요. 예,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한 내각이다. 이렇게 보면 일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는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닙니다만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탕평이 좋긴 좋지만 예. 효율이라는 면에서 더구나 지금처럼 그 국가 비상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예. 지금같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를테면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력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상대적으로 대학 교수층이라든가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총리께서 지적하신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떨런지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예전 정부보다는 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대신에 차관들은 내부 승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 내부 승진이 대원칙이었고요. 그래서 이른바 업무의 계속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그런 가치는 차관들이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예. 장관들은 지금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혁신적 시책의 방향 제시나 방법의 제시 같은 것, 그 예. 일이 더 장관에게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인사가 좀 더 많이 들어간 예. 당뇨의 구성, 내각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직전 정권과의 상당한 그 차이점, 행정구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이 책임 총리제 구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이낙연 총리님께서 얼마나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뭐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네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책임 총리제 헌법에 구현돼 있는 그 권한을 충분히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책임 총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각이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총리가 책임 총리다. 예.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까지 45명의 총리 중에 제일 책임 총리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지만 예. 꽤 책임 총리다 이렇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꽤는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이를테면 이제 그 책임 총리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주요 권한,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제청권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뭐 이 왜냐하면 이제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워낙 이 현 정국에서 인사 문제가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네네. 것인데 제청권 행사에 있어서 책임 총리제 구현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가, 좀 소극적이시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알고 있습니다. 예, 제청이라는 것은요, 이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은 얼핏 보면 모순되는 규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 개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조항은 공무원 임명과 그 해임이죠. 예,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규정을 합쳐서 놓고 보면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고 해서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규정은 그렇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공무원 임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는 제청권을 저가 해석하기에는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몇 예. 개의 자리는 대통령이 총리하고 의미 있는 협의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런 의미 있는 협의는 협의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는 뭐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는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만 송영무 후보자와 조동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요? 좀 보겠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은 제가 충분히 봤고요. 예, 그런데 그 야당이 절대 불가라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분이 적임이냐 여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여러 복수안을 놓고 검토해서 그 중에 제일 낫겠다 해서 국회에 지명 통보를 했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 오랫동안 정부의 공백이 유지된다든가 예.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은 우리 야당에서도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통령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네, 질문 워낙 야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네, 부분에서 네, 네, 네.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이 부분도 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인 결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한다. 자, 이것이 비전문가들로서 판단했을 때 어떠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네.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문제요. 우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냐 또는 대체 전력이 준비될 것이냐 예. 이것이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신고리 5, 6호기를 예정대로 계속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준공되는 건 202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단이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인 그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만은 설령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금년에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21년 준공이니까요. 예. 지금 올해 내년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만약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거나 대체 전력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배심원단의 판단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식을 가진 생활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배심원단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배심원단의 구성에 전문가 집단이나 현지 주민을 일정한 비율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심원단이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 예. 이건 최종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안 됐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배심원단의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의 배심원 재판을 영화에서도 보면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진술을 하고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인들이 충분히 변론을 하고 그걸 쭉 보는 비전문가들이 배심원단에 앉아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틀린 판단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양론을 충분히 듣고 어느 쪽이 맞겠다고 판단하는 걸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독일이 핵폐기장 부지 결정에 지금 공론화 과정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예. 독일 시민은 위대하고 한국 시민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독일은 알고 계신 것처럼 핵폐기 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론화 과정이 3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에 독일이 공론화 과정에 배심원단 판단을 도입한 것은 핵폐기 결정보다는 이제 그 핵폐기장의 부지 결정 문제이고요. 예. 3개월 문제는 더 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비용의 폭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증가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3개월이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내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3개월은
지난번 발표 때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가동 날부터 3개월로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 방향을 잡는 시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네네네. 옳은 의견을 말씀. 제가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네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 김영란법 수정 검토 얘기를 인사청문회에서 하셨었거든요. 네. 예,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될까요? 아직 개정이 될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농어민들이 요구하시는 국산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빼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국산 농축수산물을 빼고 그 나머지 선물은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투명사회라고 하는 큰 축이 허물어져 버릴 우려는 없는가 본래 하는 그런 취지가 양면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예, 네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직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방향이나 틀이 결정된 바는 미리 없다는 정해놓고 말씀이시군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새로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예, 그 얘기를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걸 건의했습니다마는 예. 그 종합적으로 판단합시다 하는 답을 드렸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국제 정세가 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현 정부는 대선 기간 동안부터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해왔는데 후보자 시절에 총리께서는 이 햇볕 정책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표명된 것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이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남북 관계의 개선과 이런 것들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좋다. 미국이 그걸 지지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번 것은 북한 핵 문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잉된 해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상은 그 이전과 그 발표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해서 좀 더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되는 이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북한한테 분명히 설득하면서 동시에 북한 당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당신들에게 치명적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예. 것을 설득하는 그 양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화의 기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되 제재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압박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바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네, 바로 어제 예. 한미 양국군이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응징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예, 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김치와 막걸리 소통, 막걸리 좀 많이 비워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언제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였습니다.